정확한 서열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하다 보니까 제가 7등. 제가 7위를 좀 자청하고 했더니 네. 오히려 조금씩 제 위치가 네. 조금 올라가는 올라가죠. 느낌? 예, 그런 느낌도 그 본인 행복하시잖아요. 아, 좋죠. 네. 그럼 아이들도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자녀 교육 과연 엄마들 몫일까요? 아닙니다. 아빠를 한번 모셔서 남자들만의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배우 김기무 씨 모셔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연구소에 오셔서 애들 한번 검사했었잖아요. 네네네. 예쁜 두 딸이 있었는데 네. 자랑 좀 해주시죠. 6살, 5살. 네. 네. 지금 뭐 눈에 넣어도 네. 아직 들어갈 나이가 아니에요. 큰애가 봄이죠? 예. 아, 예. 봄이랑 솜이랑 제가 한 같이 6년 정도를 네. 살아봤잖아요. 네. 이게 부모님 마음을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 네. 봄이 장점이 있다면? 봄이는 다 빨랐어요. 아, 어려서부터? 네. 오. 그러니까 봄이가 네. 그때 당시 16년도에 구리에 있는 그 모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 중에 제일 컸어요. 4.3kg. 크게 태어나네, 태어나기도. 그렇군. 지금 보니까 뭐 너무 딱 자기 체격에 맞게 이쁘게. 너무 아주. 이쁘죠, 지금. 네. 성격은 어떤 것 같아요? 성격이 첫째는 엄마 성격을 엄마 성격. 닮았어요. 그래서 성질이 좀 더럽나요? 저요? 네. 제가 더럽진 않은데요. 아니 근데 제가 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도 네. 운동을 했었었는데 네. 그 20대 중반까지는 진짜 제가 생각해도 제가 못됐었어요. 네. 아 이렇게 삶은 이 사회에서 나를 누가 받아줄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 운동선수 하시면서? 네, 그때는 진짜 그랬구나. 너무 네. 이기적인 네. 생각, 제 생각만 하고 그러다 운동을 그만두면서 네. 좀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거의 반대 바뀌고. 성향으로 좀. 네. 그러니까 철없을 때 그쵸.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철 들고 나면 전혀 다른 삶을 살잖아요. 노력을 좀 네. 많이 하고 있어요, 하죠. 지금도. 네. 그리고 그 과정을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쪽의 세상을 더 아름답게. 그쵸. 그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더 많이 사실 열심히. 저를 바라보는 네. 시선들이 되게 따스해지니까 네네. 그거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첫째는 저를 좀 닮은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성격은. 네. 대표적인 게 어떤 면에서 지금 안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감수성이 예민해요. TV 보다가도 네네, 울고. 혼자만 울어요. 네. 그래서 전에 그 말씀해 주셨던 것들 좀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왜요? 그 앞전에 어때? 전에는 저희가 약간 감당하기 조금 벅찬 부분들이 뭐가 있었냐면 첫째랑 둘째와의 이 세력 다툼이라고 하거든요. 예. 서열 서열 싸움. 싸움이 있었었어요. 예. 그 매번 그 순간마다 이번에는 둘째가 잘못했으니까 둘째를 막 뭐 이제 하고. 첫째 뭐 이게 약간 저희가 네, 이렇게 네. 자꾸 대립을 더 시켰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째한테 이 네. 어떤 권한들,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네. 이렇게 많이 부여했더니 확실히 좀 이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황하는 것들이 좀 적어지고 네. 심지어는 이제 딸아이가 저희한테 와서 둘째한테도 사랑한다고 하고 해달라고? 좀 엉덩이를 오. 이렇게 쳐주고 6살짜리인데 네. 왜 이랬더니 엄마 아빠가 나한테만 너무 이렇게 이뻐해주고 네. 나를 사랑하는 거는 나도 알겠는데 소미는 그럼 너무 외로울 것 외롭다.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희가 크게 달라진 건 없고 네.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했었거든요. 서열 정하는 거. 네, 서열을 좀 네. 정하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기본이 서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선배가 후배가 있잖아요. 네, 이게 없으면 인간 세상 어떻게 되겠냐. 근데 애들도 똑같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둘이 계속 엄마 아빠한테 서로 내 편 만들려고 서로 이르고 그랬던 거죠. 작은 애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볼까요? 작은 애는 처음에는 조금 방황했어요. 네. 저희가 첫째한테 아까 이런 네. 것들을 좀 해줬더니 갑작스러운 이 달라짐에 네. 방황을 좀 하더라고요. 갑자기 네. 누워버린다고요. 예전 같았으면은 진짜 매번 달랐어요. 네. 매번. 심지어 저희들의 감정이 반영이 되는 그렇죠. 게 예전에는 이제 제가 기분이 좋을 때는 네. 저희가 막 되게 네. 좀 안정적일 때는 네, 네. 그 땡깡 맞아요. 그래도 가서 네. 챙겨주고 받아주고 다 해주고. 했었는데 또 기분이 조금 그럴 때는 네. 또 엄하게 하고 엄하게 하고. 이제 그때 말씀해 주신 것들을 토대로 네. 아이들한테 이제 정확하게 항상 똑같이 했죠. 네.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조금 안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때를 써도 절대 네. 안 들어준다. 네. 대개 이제 아빠들의 역할은 대개 뭐 교육은 뭐
엄마가 다 하는 거고 아빠는 가끔가다 한 번씩 말 안 들을 때 혼내는 거 역할을 보통 다른 집 아빠들 하잖아요. 김모 씨는 집에서 애들 자녀 교육에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나요? 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좀 너무 거창한 저는 아직 사실 아이들 교육은 잘 모르겠고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 성향도 약간 좀 말씀도 잘 없으시고 네, 맞아요. 고전적 어른들. 그래서 집에서는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엄마, 뭐 누나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약간 어렵고 어려운. 그것이 저한테는 좀 되게 나이가 들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 되게 좀 서운했던 부분들이라서 그것만큼은 제가 좀 다르게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친구처럼 아이들하고 지내려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때 이제 서열 말씀하셔서 저희도 아내랑 집에서 뭐 얘기를 하다가 저희 집에 고양이가 3마리가 있는데 정확한 서열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하다 보니까 제가 7등 서열 7위 집에서 7위? 네, 집에서 7위 잘 유지하고 계시네. 지금. 근데 7위인데 제가 7위를 좀 자청하고 했더니 오히려 조금씩 제 위치가 올라가는 올라가죠. 느낌? 그런 느낌들이 그 본인 좀 행복하시잖아요. 있죠. 좋죠. 그 아이들도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뭐 대부분의 아버님들이 권위적이시고 아버님의 아버님들이 또 그렇게 사셔서 우리가 또 이렇게 물려받았는데 어차피 사회적 구조가 지금은 이제 지금처럼 내가 7이라고 해도 한마디로 말하면 부엌에 가도 남자들이 가도 지금 뭐 어머님들이 뭐라고 안 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또 하나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의 서열이 정말 아이들이 볼 때 어디냐,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서열은 또 어디냐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다음 또 솔루션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이 집은? 아내가 사실 저를 굉장히 위해줘요. 아이들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아빠한테 해야 되는 것들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아내가 항상 해줘요. 제가 이제 촬영을 나갈 때 둘 다 일로 와, 아빠 일하러 가시니까 인사해야지. 그래서 인사시키고 제가 들어왔을 때 문 앞에서 아이들이 반겨주게끔 해주고 사실 저희는 집안 살림을 아시다시피 배우들은 좀 여유 시간이 많아요. 일주일 내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살림을 사실 같이 하거든요. 오히려 아내가 저보다 더 바쁠 때가 많아요. 밥하고 뭐 설거지 같은 경우는 음식하는 건 일단 제가 더 많이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계란 볶음밥은 아빠께 더 맛있어. 엄마가 해주는 거 요거는 엄마께 더 엄마 맛있어. 더 맛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게 지금 김우 씨가 그 결혼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아내가 아빠가 애들 보고 너 아빠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아내분이 참 그걸 잘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 아이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아이들한테 뭔가를 원하고 이걸 하자고 했는데 제 말을 안 들었을 때 자존심 상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내 말을 저렇게 안 듣지?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말을 이제 요새는 거의 소통이 다 되니까 그러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아내가 그걸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아빠는 분명히 기분이 상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제가 그 항상 그 강의 때 엄마들한테 얘기하는 게 위선이라도 아이들이 볼 때 아빠의 권위를 세워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집은 그게 이제 실생활이 돼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연구소에 뇌검사로 온 아이들 중에서 청소년 중에서 많은 문제 아동들 중에 거의 90%는 아버지의 서열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엄마하고 상의하고 엄마한테 돈 받고 엄마한테 용돈 타고 다 하다가 어느 날 청소년이 됐는데 엄마를 보니까 여자야. 그러니까 엄마가 뭐하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엄마는 그때서 너 아빠한테 잃는다? 보니까 아빠가 이미 없어. 이제 이런 애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역할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미하고 소미하고 와서 선호도 검사하고 또 이렇게 뇌파까지 다 찍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선호도 검사한 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지난번 선호도 중에서는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좌운의 선호도 중에서 운에다 세부적인 진로적성이라 큰 진로적성은 우리 애가 감성이 풍부하구나. 그러면 화가 감성이 풍부해야 되잖아요. 연기, 감성이 풍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술적인 건 다 표현은 다 감성이 풍부해야 되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끼가 타고난 아이다라고 보고요. 이제 세부적인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이 상태에서 가장 높은 게 요거예요. 구성. 이게 뭡니까? 열정. 뭘 하고자 하는 열정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하고 싶으면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데 마음이 돼요. 그래서 눈물이 많아요. 겁이 많아요. 이게 이 아이가 앞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연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끝까지 가려면
마음 여린 걸 바꿔야 돼요. 그럼 사람들은 그래요. 마음 여린 거 바꾸세요. 그러면 아니 지혜비 닮은 성격을 어떻게 바꾸냐고. 근데 그러죠. 바꾸려고 노력해봤냐고. 노력 안 해봤잖아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도 성격이 20살 때까지 이랬었는데 운동 끝나고 바뀌었다. 그렇죠? 그건 무슨 말? 환경이 바뀌어서 바뀐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환경을 안 바꾸고 바꾸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여린 아이들은 흔히 말하면 유리그릇? 건드리면 깨지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아이가 마음이 여리고 감성적이니까 엄마 아빠 이제 저 좀 사랑하지 말고 동생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하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좋은 장점을 타고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 생각보다 언어가 약한데 이 언어가 뭐냐? 말은 잘하는데 싸움은 못한다. 무슨 뜻인지 알죠? 네네네. 정확히 이해가 돼요. 예,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막 잘 노는데 결정적으로 야 내놔 내 거야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건데 주는 아이가 있고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요.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운에라도 쉽게 쿨하게 털어버릴 수 있지만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죠. 그럼 스트레스는 뭘로 푸냐? 얘는 운해적이기 때문에 소근육으로 풀어요. 그래서 손끝놀이를 많이 합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그림 그리고요. 예, 그게 더 지나치면 이제 손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대충 봤을 때 이 아이를 봤을 때 얘는 열정은 엄청나게 넘치는 아이고 외향적, 되게 활발하고 하고 싶어 하는데 내성적이구나. 그래서 외향적, 내성적 그래요. 그러니까 말도 되게 잘하고 똑똑한 거에 비해서 애들하고 관계에서는 싸움을 못한다. 요 아이하고 동생을 봤을 때 동생을 보면 또 둘이 이제 많이 대조가 되는데 동생은 딱 맞잖아요. 얘는 아주 논리적이에요. 얘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에요. 논리적이고 끈기 면에서는 쟤보다 낫죠. 그 다음 이제 이 아이의 선호도 검사를 보면 이렇게 그래프는 나란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카리스마, 친구들을 끌어가는 눈빛이 보통이 아니에요. 얘는 카리스마가 있고 약간 구성이 내려갔죠. 요건 뭐냐면 자기중심적. 뭐든지 자기가 1등 해야 되고 자기가 잘해야 되고 막 그런 아이예요. 근데 소미는 카리스마가 있고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큰애가 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고 얘는 언니를 잘 존경하고 따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처방을 그렇게 드린 거예요. 스스로 본인이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시켜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크면 알아서 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는 그런 기회가 있나요? 얘가 살다 힘들 때 그때 어릴 때 그것도 참았는데 이런 기회가 있냐는 거죠. 그 소중한 거를 왜 못 넣어주냐는 거예요.